어, 707 영철님하고 그 명현만 선수님이 이제 경기를 하셨더라고요. 산에서. 안전하게 도장에서 헤드기어 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리뷰 아닌 리뷰인데, 이게 어제 사실은 촬영을 했어요, 제가. 근데 어제 좀 제가 노골적으로 요즘에 이제 군 특수부대 마케팅이 너무 과열돼서 마치 뭐 군 특수부대 나오면 살상병기인 것처럼 자기들이 자기 혼자 몇몇 분들이 다 대부분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이제 몇몇 분들이 그렇게 도취돼서 이제 좀 오버 아닌 오버를 해서 자꾸 부작용이 일어나는 걸 보고 제가 이제 좀 신랄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걸 했는데, 촬영하고 나니까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분 이야기도 자꾸 튀어나오고 이래서 일단 다시 재촬영을 하고 조금 오늘 순화해서 얘기하려고. 일단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707 영철님이 컨셉이라고 생각해요. 저 명백한 컨셉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분이 지금 보면 이제 군특수부대 마케팅으로 군특수부대 출신자들이 몸값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전역하시고 나오면 갈 데가 없었어요. 갈 데가 진짜로 그 막 포장을 그럴듯하게 해도 결국은 계약직이고, 이게 뭐 유엔이든 뭐든지 간에 다 계약직이고, 그게 이제 위험하고 나중에 가정이 생기면 정상적인 직업으로 볼 수도 없고, 그런 데서 이제 일을 하는 게, 그러니까 신분 보장이 잘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이 있는 군특수부대 출신자분들은 갈 데가 없었어요. 예.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유튜브에 가짜 사나이 열풍이 일고 나서 이제 군특수부대 출신자들이 워낙 잘생겼잖아요. 대부분 다 훤칠하고 이제 TV에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몸값이 많이 올라가서 이제 본인들의 활동 영역이 넓어졌는데, 지금 영철님 이분 같은 경우는, 영철님이 아마 나이가 저보다는 미친 걸로 미친 것 같은데, 어쨌든 남이니까 모르는 분이니까 영철님이라 하겠습니다. 영철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이도 있으신데 그동안 꾸준하게 운동한 몸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살이 많이 찌셔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뭐 707 근무할 때 사진 보니까 되게 잘생겼던데, 지금은 또 이제 살이 많이 찌셨고 나이도 들고 관리가 안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특수부대 붐이 일어났을 때 뭔가 같이 뭔가 하셔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이제 뭐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나오는데, 본인의 이제 군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일을 전문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대부분 다 그랬어요. 대부분 다. 지금 현재도 그렇고. 그게 문제긴 해요. 그래서 빨리 탐정업법이 합법화돼서 우리나라도 보안업 관련된 이 시장이 활성화돼야 돼요. 활성화돼야 되는데, 어쨌든 뭐 그거는 변론으로 다음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어그로를 끌면서 인기를 딱 이제 하려고 컨셉을 잡으신 것 같아요. 원래는 되게 순수하시고 이제 되게 이제 열정 있는 그런 분 같아요. 제가 그냥 이건 제 감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직업 특성상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왔거든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강사 생활 했던 거까지 다 쳐서, 예전에 이제 부업으로 법대 다닐 때부터 했던 거 치면 제가 누군가를 가르친 경력만 해도 수십 년이에요. 수십 년에다가 이제 인적 자원 개발 및 이쪽 관련된 전문가로 활동한 게 벌써 10년이 훌쩍 넘어가는데, 제가 한 해 이런 뭐 최고 특수부대 출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파일러, 그 다음에 뭐 각 분야별 전문가들 이렇게 코칭한 지가 1년에 거의 한 300명에서 500명 코칭하거든요. 직업군이 엄청 다양해요. 스펙트럼이 넓어요. 이제 되게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제 코칭하는데, 본업 쪽에. 그냥 제 직감상 영철님 되게 순수하시고 이렇게 좀 열정적이시고 되게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내성적이실 것 같아요. 원래 원성격은. 근데 이제 본인이 계속 707 전역하시고 제대로 된 이제 본인의 전문성을 살리고 자신이 원하는 그런 삶을 못 사시다가, 이제 지금 마침 특수부대 붐이 일어났을 때 이제 이 어그로를 통해서 계속 인지도를 높여서 무언가 하려고 하는,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연예계 그 김구라 씨 초창기 모습 아세요? 진짜 비호감이었어요. 김구라 씨 초창기 때는 완전 독설에다가 저런 사람이 뭐야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 그 어그로로 이제 인기 끌어가지고 이제 완전히 승화된 케이스죠. 그러니까 김구라 씨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뭐 그렇게 특별하게 막 너무 심하다고도 보여지기도 힘들어요. 이 컨셉이라면. 그래서 저는 제 전문가로서 날카로운 직감에, 제가 볼 땐 이제 그냥
짐작하는 거죠. 왜냐면 이게 제대로 된 진단 도구로 분석한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동안 제 직업 특성상 오랜 시간 동안 수백 명을 코칭하면서 감이죠. 감인데 되게 좀 내성적이시고 오히려 마음이 여리실 것 같고 되게 이제 순수하시고 열정적인 분 같아요. 근데 이제 살아남아야 되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좀 뭔가 어그로 아닌 어그로를 끌면서 되게 그러니까 제가 707 분들은 코칭해 보면요. 707 분들은 되게 목적 성향이 엄청 강해요. 이쪽 분들이. 그 다음에 특전사 안에서 시크릿 팀 분들도 그렇고 목적 성향이 강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목표가 생기고 목적이 딱 생기면요. 주변의 비난이나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써요. 딱 목표를 향해서 되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냥 돌진해버려요. 예. 결과로 증명하면 되니까. 그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제가 이분도 아마 저는 조심스러운 추측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그렇게 좀 막대먹은 이렇게 뭔가 그런 느낌의 이거는 컨셉일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이제 그걸 다 전제로 리뷰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이런 특수부대 출신자들이 무슨 살상병기인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총기를 제외한 총기를 들면 제가 볼 때는 현대전에 있어서 최고의 전사는 특수부대원이 맞아요. 총기 앞에서는 전 도검류 전문가잖아요. 제가 막 아무리 날붙이 들고 설쳐봐야 총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근데 총이 등장하기 전에는 도검류가 지배하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전통 무술에서는 원래 맨손 무술 개념이 없다고. 총이 등장하기 전에 무술이란 개념은 다 무기술이에요. 무기술. 도검류 무기술. 근데 왜 그래서 맨손 무술 개념이 없냐면 아무리 맨손 무술 달인을 해도 도검류에 있어서 비슷한 레벨의 사람한테 못 이겨요. 그래서 검도 3배단이란 말이 있단 말이에요. 검도가 길이가 있어서 3배단이란 말이 아니라 맨손인 사람이 무기를 든 사람과는 실력 차이가 기본적으로 3배 이상 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공격력에서도 차이가 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현대전에서 최고의 전사는 군특수부대가 맞죠. 그건 누구도 이견을 없고. 근데 이제 총기가 없는 상황에 대비해서 본인들도 보조로 이제 나이프나 맨손 무술을 하는데 사실은 미국마저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에 이제 종합격투기 스파링 훈련 양식을 도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종합격투기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종합격투기에 관한 이제 타격 그라운드까지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훈련 체계가 이제 정립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미군 특수부대에서는 발빠르게 도입한 거고 우리나라는 아니죠. 우리나라는 특공무술도 너무 좋지만 그 안에 전부 다 합을 맞춘 형태. 서로 영화처럼 합을 맞춘 형태. 저도 칼리 지도자지만 칼리란 무술이 그렇게 뭐 장단점을 놓고 봤을 때 단점이 명확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칼리는 스파링 중심이 아니에요. 칼리가 마치 무기술 스파링 중심으로 하는 무술이라고 착각하는 분도 있던데 절대 아니에요. 서로 합을 맞춘 형태만 계속 연습해요. 그리고 지도자가 좀 깨어 있으면 자기가 이제 스파링 훈련을 같이 조금씩 하는 거지. 뭐 모든 계열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그런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707이나 UDT나 뭐 군특수부대에서 무술 수련은 하겠죠, 당연히. 근데 그게 다 뭐라는 거예요? 합을 맞춘 형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총기가 주가 되는 전장인데 맨손 무술이나 이제 단검술을 한다고 스파링 중심으로 이제 훈련 체계가 과학적으로 안 잡혀 있는 옛날 같은 기준점에서는 부상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지휘관이 그렇게 안 하려고 하죠. 어차피 총이 주고 총 없을 때 진짜 극약 처방으로 이제 막 뒤엉켜서 나이프나 이런 걸 쓰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런 환상을 누가 심어줬냐? 제가 볼 땐 군특수부대원들이라기보다는 이제 전역하신 분들 중에 이제 생계를 위해서 이제 좀 과도하게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일반인들이 그걸 우상화시킨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유튜브라는 게 있으니까 다 까발려지죠. 그러니까 지금 707 영책님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저 나이에 저 정도 체중에 몸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프로 선수를 상대로 저렇게 근성 있게 하는 거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저 상태 같으면 명현만 씨가 한 30초 안에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헤드기어를 안 끼고 있으니까 너무 위험할까봐 제가 볼 때는 명현만 씨가 되게 조심스럽게 한 거거든요. 예. 프로복서에 지금 명현만 씨처럼 저런 헤비급 선수가 가격하는 거 몇 톤이에요. 가격량이. 그러니까 이거 착용 안 하고 일반인들이
이 디펜스도 제대로 할 줄 모르면서 맞아버리면 그냥 이게 함몰 돼요, 함몰. 제대로 맞으면. 이거 안화골절 되면은 뼈가 부러지면서 이 코 안이나 기도 이쪽 숨구멍 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더 심각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명만 씨가 이게 헤드기어 안 끼고 있으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최고의 프로 선수를 상대로 저 정도 투지를 보여준 거는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제가 지금 잠깐 끊고 지금 다음 시간 예약이 있어서 코칭하고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잠깐 끊어졌죠. 이제 저는 어쨌든 그렇게 생각해요. 이 지금 영철님이 그냥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컨셉으로 이제 어쨌든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방송국에서 이제 활동하듯이 연예인들 있잖아요. 김구라 씨처럼 김구라 씨나 뭐 이제 그 방송인들이 컨셉을 잡아서 자신의 개성적인 컨셉을 잡아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신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뭐 아홉 개 시냐 저번에 제가 이제 그 누구지 추성훈 선수랑 한 거 제가 이제 아홉 개 시냐가 그냥 컨셉으로 그랬다 하더라. 이제 이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분이 왜 아홉 개 시냐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도 안 오고 왜 좋게 생각하는지 이제 이렇게 댓글 아닌 댓글을 다 하셨던데 저도 다 봤죠. 근데 저는 그게 컨셉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예. 그 다리 부러진 것도 사실은 그 사람이 테이프를 빨리 안 친 것도 있었고, 그리고 부러지고 나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막 놀리듯이 한 거, 그런 게 저는 다 컨셉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이제, 자꾸 기억이 안 나네. 팀메드의 뭐예요. 양성훈 감독님이 아웃기 시냐 인터뷰 잠깐 했잖아요. 그때 하는 행동을 보면 사람이 되게 좀 약간 내성적이고 수줍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그런 약간 똘끼가 있고 약간 이제 진짜 뭐 그런 공격 성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인터뷰 할 때도 사실은 본성이 나와야 되거든요. 아니 물론 그게 다 제가 이제 영상으로 보고 판단 내리는 것은 정확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제 본업 특성상 제가 이제 오랜 사람을 코칭하면서 느낀 그냥 그래도 이런 뭔가 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 그런 개념에서 보면 저는 어쨌든 이 지금 707 영철님이 그냥 컨셉을 잡은 거라고 생각하고, 자 이렇게 컨셉을 잡은 이 상황을 놓고 보자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거예요. 군 특수부대를 전역하신 분, 직업 군인으로 군 특수부대를 전역하신 분들은 공식 비공식 작전에 투입됐을 거고, 어쨌든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신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도 뭐 일반 병으로 갔다 왔거든요. 일반 병장 출신인데 병장으로 전역을 했는데 그냥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군복무를 한 일반 병으로 갔다 온 사람들도 저는 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생각을 해요. 기간의 차이고 이제 월급을 제대로 받고 했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일반 병도 월급을 주던데 저희 때는 10,000원인가 그랬어요. 10,000원. 10,000원인가 20,000원인가 10,000원도 채 안 했던 것 같은데 25년 전에. 뭐 어쨌든 이제 그게 어쨌든 이제 그렇다고 생각하고, 근데 요즘에 보면 과도하게 군 특수부대 나왔다고 해서 이제 총기의 전문가지 나이프나 도검류나 뭐 무술적인 요소는 전혀 없어요. 그냥 합을 맞춘 형태의 스파링 위주로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707 영철님이 지금 최고의 프로 선수 중에 한 분이잖아요. 명현만 선수가. 지금 이분 상대로 이 정도 버틴 것만 해도 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예. 사실은 저런 최고 프로 선수 중에 있죠. 인류 선수, 이런 명영만 선수 앞에 서면 몸이 얼어붙어서 못 움직여요. 진짜 일반인들은. 근데 지금 계속 맞으면서도 어쨌든 막 달려들잖아요. 근데 그런 투지나 그게 몸이 일단 움직이는 것 자체는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사람들은 환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잘못된 환상. 뭐 707 최고 군 특수부대 대테러 부대 UDTCL 뭐 최고 대테러 특수부대 뭐 정보사 뭐 최고의 뭐 비밀 작전 부대 뭐 이러면 총이 없을 때도 무슨 살상병기로 막 사사사삭 할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이 전부 다. 교육 훈련상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총이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옛날에 이제 총이 등장하기 전에는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전투를 벌이는 그런 야만의 시대에서는 도검류가 결국은 전쟁 무기고, 맞죠? 그래서 이제 무술가가 곧 군인이었고,
그게 이제 일맥상통하니까 이제 경지가 달인의 경지에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군인은 그냥 총기 하다가 안 되면 서로 뒤엉켜서 하는 거니까 훈련이 뒤로 미룰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미군 특수부대에서도 이제는 종합격투기 훈련식의 스파링 훈련을 계속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게 그래서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일부 군 특수부대 출신자가 뭐 실전에서는 뭐 이렇게 눈으로 찌를 수도 있고 고환을 찰 수도 있고 깨물 수도 있고 어떻게든 죽여야 되니까 이런 게 다 허용되는데 그렇게 규칙을 정해놓고 스포츠처럼 룰로 스파링 하는 거는 우리 군 특수부대에 맞지 않아라고 주장하는 건 완전 생초보자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 스포츠 룰에 격투기 스파링하고 실전은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생초보자라니까요. 완전 생초보자예요. 그건. 그러니까 이 격투기 개념 쪽이 아예 개념이 안 잡혀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총기가 등장하기 전에는 이런 맨손 무술 전문적으로 하거나 저같이 스파링 중심의 도검류 전문가들이 예전에는 전사계층이었던 거예요. 맞죠? 그 어쨌든 전쟁에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칼로 베거나 아니면 뭐 칼이 없을 때는 막 뒤엉켜서 관절기 써야 되는 거고 목 꺾어 버려야 되는 거고, 맞죠? 예. 총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이제 이러한 의미가 없어진 거지. 예? 그러면 1대1 스포츠 룰이라고 생각합시다. 지금 보세요. 707 영철님 지금 컨셉 잡은 상태에서 봅시다. 지금 거의 어린아이하고 어른 수준이에요, 차이가. 왜냐면 지금 707 영철님은 프로 선수 기준점으로 봤을 때는 전혀 동작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첫 번째는, 저는 이제 맨손 무술은 잘 모르지만 자기 할 것만 하잖아요. 예? 검도할 때도 그래요. 초보자들은 검도할 때 죽도 들고 서로 치고받고 하는데 자기 할 것만 공격해요. 그러니까 공방이라는 건, 공격과 방어란 건 상대방이 어떠한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공격수를 예측하는지 서로 간에 이제 미묘한 움직임을 통해서 어디로 공격할지, 그럼 나는 어떻게 공격할지, 이러한 이 공격들 선이 계속 서로 이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잘 관찰하고 상대방 공격 스타일 파악해야 되고 어느 타이밍에 언제 공격이 들어오는 건지, 그 다음에 어떤 콤비네이션으로 공격이 들어오는지를 관찰한 다음에 거기서 수싸움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맨손 무술이든 이제 도검류 스파링이든. 근데 이제 제가 맨손 무술은 잘 모르니까 도검류 스파링 기준점에 봤을 때도 지금 707 영철님은 전혀 스파링 경험치가 없다 보니까 자기 할 것만 해요. 명영맘 선수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대받아치려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체력이 있을 때 막 하다가 엉켜 붙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명영맘 선수 어떻게 해요? 그냥 툭 치고 잡으면 뭐 그다음에 어퍼컷 사이드로 빠졌으면서 어퍼컷 올리잖아요. 그냥 제가 볼 때는 이거 한 30초 안에 끝나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헤드기어를 안 쓰고 있으니까 지금 너무 위험해서 제가 볼 때 명영만 선수가 되게 조심스럽게 했을 것 같아요. 큰 사고 날까봐. 근데 보세요. 자, 지금 제가 왜 707 영철님이 컨셉이라고 생각하냐면, 진짜 이게 뇌피셜로 갖춰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북파공작원인데 뭐 출신인데, 대부분 안 그래요. 대부분 안 그런데 진짜 자기 세상 안에 갇힌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거는 전통 무기술 칼리 지도자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고, 이제 중국 전통 무술 전통으로 한 사람 중에 극히 일부가 이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군 특수부대에 나온 사람 중에 극히 일부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 일부 칼리 지도자, 그 다음에 저기 중국 무술 한 사람 일부 특수부대 이런 출신자들이 세 명의 공통점은 전부 다 합을 맞춘 거 하는 거예요. 군 특수부대는 총기 빼고 나이프든 이 무술이든 전부 합을 맞춘 형태, 서로 짜고 친 합을 맞춘 형태. 칼리는 칼리 드릴, 이것만 하면 자기가 고수인지 착각해요. 합을 맞춘 형태에서는 실제 스파링상 나오기 힘든 기술이 다 구사되니까 다 구사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해요. 스파링 능력치가 있을 거라고. 그런 상태가 되면, 그런 사람이 이제 이게 스파링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진짜 그렇게 세상 속에 갇혀 있는 분들은 만약에 이렇게 하고 나서 지잖아요. 지면은 지금 명영만 씨가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안 했어요. 너무 위험할 거니까 걱정이 되셔가지고 제대로 안 한 것 같고. 근데 진짜 프로 선수가 진짜 독을 품고 상대방이 이렇게 뇌피셜 안에 갇혀진 사람을 깨부셔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진짜 전력을 다해서 만약에 했다면 상대방은 이 세 장이 깨지면서 자기 속살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극심한 공포에 시달려요. 이렇게 되면. 근데 지금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냐면, 끝나고 나서 이래요. 분명히 이제 진짜 이런 세 장 속에 갇힌 사람이라면, 지금 이게 글로브를 끼고 있어서 그렇다고. 글로브 안 끼고 무규칙으로 하면 내가 헤딩도 하고 깨물고 잡아 뜯고 눈도 찌르고 하면 내가 이길 수 있다고. 난 그래서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난 그래서 사람도 죽여본 적 있다고. 막 이럴 거예요. 진짜 이렇게 세 장 속에 갇힌 사람들은. 근데 707 영철님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와 맵다 주먹이 맵네 이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그 상태로 종료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니라니까요. 이 지금 707 영철님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연기하시는 거예요. 컨셉으로. 예. 저는 이렇게 세 장 속에 갇힌 분들을 꽤 많이 봤어요. 검도장에서도 그렇고 칼리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예. 검도장에서는 제가 한 도장에서만 20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이제 와요 이렇게. 내가 막 진짜 비밀 작전 업무도 하면서 사람도 막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군 특수부대 출신자들, 그 다음에 또 전통 무술에서 산에서 7, 8년을 스승과 함께 뭐 수련했대. 그래서 막 시험 보여주는데 멋져 막 이런 대검을 가지고 막 촥촥 해. 그리고 그런 사람들 와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무술 어설프게 뭐 복싱이나 킥복싱이나 뭐 이런 거에 제가 볼 때는 어설프게 조금씩 하면서 자기만의 어떤 무술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래, 그거는 이제 뭐 칼리나 실라시나 이런 걸 했어. 그리고 자기 혼자서 상상 속에서는 고수야. 그런 사람들이 도장에 와요, 검도장에. 그 오면, 제 그때 제 동기 사범들은 되게 사람들이 순수하고 여려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야. 이래 받아주면, 왜냐면 받아줘서 검도해하면은 안 되죠. 그냥 두드리 맞는 거예요. 맞으면 이 사람들이 대본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 707 영철님과 다르게 이 사람들은 자기만의 지금 세 장 속에 갇혀 있으니까 이 말이야, 손목 머리 허리만 어떻게 치냐고. 실전에서는 말이야, 여기 벨 수도 있고 다리를 벨 수도 있고 탁 붙어가지고 여기를 찌를 수도 있고 눈을 찌를 수도 있고 그런 실전 상황에서 내가 말이야 최고 특수부대에서 뭔가 사람도 막 비밀 작전 업무도 해본 사람이야 이러면서 검도룰이니까 내가 당신한테 맞는 거야 이래 뻗대요. 실컷 맞아놓고 뻗댄다고요. 그럼 이제 제 동기 사범이 저한테 전화해요. 삐삐. 그때 전화기 있었던 때인 것 같아요. 전화를 해요. 원래 옛날엔 삐삐였잖아요. 90년대 중후반부터 해서 맞죠? 삐삐 전화기 나온 게 언제였지? 어쨌든 이렇게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제 뭐 삐삐를 받았든지 전화를 받든지 하면 제가 사범 됐을 때니까 전화기가 있었던데요. 그래서 전화가 오면 제가 가요. 가서 저는 제가 택견을 하다가 검도로 온 케이스라서 이제 그분들 심정을 또 알아요. 제가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자기가 원치 않게 껍질 속에 있는 거예요. 택견했던 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껍질 속에 있어서 이 검도에서 손목 머리 허리를 가지는 이 스포츠 룰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검도에서 손목 머리 허리를 타켓으로 하는 건 여기가 공격하기가 제일 힘드니까 여기를 공격했을 때 한 판으로 인정해주고 서로 간에 여기만 노리게 하는 거예요. 여기가 공격하기 제일 힘든 데니까 사실은 검도 숙련자들한테 요런 데나 뭐 고환을 차거나 다리를 이렇게 베라고 하면 더 시군죽이에요. 거기는 더 편한데 여기가 제일 공격이 이루어지기 힘든 데니까 손목 머리 허리만 딱 인정하는 거라고요. 이 스포츠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긴 말 안 하고 선생님이 지금 하신 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선생님 스타일대로 무규칙으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세요 이래요. 제가 대신에 안전을 위해서 검도 보호 장비는 검도 보호 장비를 착용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선생님을 검도로 지도를 할 겁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검도를 할 거니까 검도 보호 장비를 껴달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검도 보호 장비 쭉도 들고 저도 이제 검도 장비 끼고. 근데 대신에 공격은 선생님 하고 싶은 대로 선생님 배우신 거 아무 때나 마음대로 하세요 이래요. 안 되죠. 안 되죠. 돼요 그게? 그리고 저는 진짜 제가 이제 이미지 상승을 어떻게 하냐면 앞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이제 세상 속에 갇혀 있는 이제 자기만의 세상 속에 갇혀 있는 답답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이 이제 저와 같은 대등한 검도 사범이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좀 죽여 놓는, 그러니까 외부 사람이 볼 때는 와,
너무 완전 반쯤 죽이는 거 아니냐 이런. 왜냐하면 이분들은 방어가 안 돼요. 검도를 모르니까. 저는 검도대로 하고 자기들은 혼자서 막 구르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던지기도 하고 막 다 해봐요. 할 거 다 해라고 해요. 제가 할 거 다 해보라고 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결국은 뭐를 했든지 간에 뭐 군 최고 특수부대든 무슨 뭐 산속에서 무슨 무술을 뭐 진검술을 뭐를 했든지 간에 나중에 죽 떠들고 이러고는 이래가지고 일하고 있어요. 너무 맞다 보니까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어떻게든 살고 싶으니까 몸이 얼어붙어요. 근데 제가 그런 거 안 봐주고 계속 합니다. 본인이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할 때까지. 저는 그냥 검도매요. 검도 룰대로 막. 아. 그럼 이제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게 이제 검도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이게 호구나 이런 거 손목 보호대 호환을 껴도 사범들이 진짜 작정하고 스팡 때리는 게 아니라 큰 동작으로 내리 찍듯이 찍으면 엄청 아파요. 이게 어떻게 이제 이 격자를 하는가에 따라서 강도가 달라진다고요. 근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진짜 같은 사범이고 진짜 내가 내 풀대로 다 해도 된다는 이제 상상을 하고 진짜 전심을 다해서 저는 다 해요. 그냥 검도로. 그러면 이제 한 40분 하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혼미해지는 거예요. 자기 할 건 다 해봤는데 뭐 아무것도 안 돼. 그리고 혼미해져. 그리고는 이제 무서운 거예요. 무서우니까 막 뒷걸음질 쳐요. 엉덩이 빼고 막 이래요. 이렇게. 그러고. 그래도 이제 검도 장비 착용하고 있고 저는 검도 룰대로만 하니까 안전하죠. 일단은. 아프긴 아프겠지만. 근데 이제 옆에서 보던 이제 사범들이 다른 사람들은 걱정하는 거예요. 저렇게 완전 올반 죽이면 나중에 저 사람이 벗고 나서 완전히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 걱정한다고요. 근데 제가 그런 분들 해봤을 때 거의가 아니라 100% 자기 세장이 깨지잖아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되게 작고 여리고 순수해요. 오히려 이제 그런 분들이 딱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제 진심이 전달이 돼요. 전 진짜 진심을 다해서 부딪혔거든요. 그냥 얼반 죽여놔요. 왜냐면 이제 장비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니까. 저는 어쨌든 검도 룰대로 하고 자기들 주장대로 검도 스포츠 룰대로 한 거니까. 근데 이제 제가 최선을 다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끝나고 나서 90도로 인사해요. 전부 다 90도로 인사했어요. 나이가 많고 적고 간에 엄청 깍듯하게 이제 검도식 인사했잖아요. 90도로. 그리고는 손을 막 잡고 사범님 뭘 말하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이래요. 제가 우물한 개구리였습니다. 제가 뭐가 문제였는지 알겠습니다. 이래요.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본질은. 그리고는 이제 한 반반인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검도장 등록해서 검도를 배우려고 하는데 그래도 못 버티죠. 예. 왜냐면 검도는 주짓수나 킥복싱 그런 거하고도 다르게 주짓수도 매일 스파링 하긴 하는데 검도는 진짜 기초만 딱 배우고 나서 계속 풀 스파링으로 맞으면서 자기 기술 깨우쳐 가야 돼요. 선생이 이제 설명해 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게 뭐 잘 버틴 케이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좀 하다가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렇게 인사만 하고 떠나간 분들이 이제 상당수고. 이제 관장님은 안 좋아하시죠. 저희 선생님 정말 안 좋아하셨어요. 어쨌든 꼬아가지고 등록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선생님께 너무 죄송해요. 죄송한데 뭐 그렇게 뭐 흔한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쫓아낸 건 아니에요. 아닌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딱 90도로 인사하면서 자기가 승복을 해요. 왜냐면 전 진짜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줬거든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이 아쉬운 게 일단 영철님은 컨셉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영철님이 진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뇌피셜 세상에 갇혀져 있는 분이라면 이렇게 위험하게 이렇게 땅바닥 이런데 불규칙적으로 하는데 이런데 위험하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확 넘어가다 맞으면 뇌진탕으로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딱 보호 장비 끼고 그 다음에 보호 장비는 다 착용하고 체육관에서 대신에 이분 보고 이제 지금 이런 컨셉의 영철님 보고 본인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눈질로 되고 뭐 이마로 받아도 된다. 대신에 나는 그냥 복싱이나 킥복싱 룰로만 타점으로 정확하게 때려서 하겠다 이러고 제가 지금 말한 대로 대신에 이제 진짜 같은 프로 선수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영상을 보는 분도 아마 저는 탁 뭔가 깨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세상 속에서 대부분은 안 저래요. 이게 707 영철님도 제가 볼 땐 컨셉이고 대다수의 제가 본 군특수부대 분들은 진짜 프로이기 때문에 자기 전문 분야 그리고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되게 존중감을 가져요. 그러니까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게 거기 일부 사람들은 무술가들 되게 폄하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예. 근데 제가 본 최고 특수부대원분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들 전문 분야는 총기와 관련된 분야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나이프나 도검류 그다음에 맨손 근접격 투수 부분은 자기들 이제 제대로 된 전문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다수는 전부 다 대다수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쪽 계통 출신 무술가들한테 되게 예의 갖추고 배우려고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쪽에 이제 수련 모임에 나가 보니까 일부 극히 일부 이제 그런 뭐 경찰이나 아니면 뭐 군 쪽에 이제 현직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군 특수부대 일부 극히 일부 분들이 무술가들 되게 폄하하는 거예요. 예. 스파링 한번 해보면 바로 편하는데. 예? 그리고는 뭐 실제 스포츠 룰의 스파링과 뭐 실전은 다르다고 뭐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아까 그랬죠. 지금 보세요. 영철님 컨셉상 보세요. 내가 눈 찌르고 머리로 헤딩하고 될 것 같아요. 지금 주먹으로 상대방 얼굴 여기 넓은데 잽도 못 갖다 대는데. 여기가 때리기 더 쉬워요. 여기 눈 찌르는 것보다. 이거는 타점이 작고 반사신경이 이쪽이 위험한 부위라서 본능적으로 피하기 때문에 눈 찌르기 진짜 힘들어요. 눈 찌르다 손가락 부러져요. 잘못 찌르다가. 이렇게도 안 찌르고 이렇게 자꾸 위로 올려야 되고. 근데 여기 타점이 넓은 여기가 때리기 훨씬 쉬운데 복부도 그렇고 여기도 제대로 못 때리는 사람이 어떻게 눈을 찌르고 이마로 헤딩을 하고 발로 고환을 찰 거냐고. 기습을 할 때는 모르겠지만 상대방이 지금 준비가 된 상태에서 그게 통하냐고요. 안 통해요.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돼요? 복싱이나 킥복싱이나 종합격투기에 그런 스포츠 훈련 방식이 잘 짜여진 데서 계속 사람을 치고 때리고 하는 거를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스포츠 경기 스파링이고 우리는 실전이라서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건 지금 이 기본 개념도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포츠 룰처럼 실전에서 1대1 상황이 어딨냐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검류 전술병법에서 제가 앞에 올려드린 거 있죠. 자, 1대1 상황에서는 총기가 있는 상황이 아니고 도검류가 있는 1대1 상황 또는 맨손이 1대1 상황에서는 한 사람이 2명 이상 넘어가면 못 이겨요. 그때 무조건 회피해서 회피 기동하면서 도망가야 되는데, 일단은 내가 도망을 가든 뭐 일단은 한 명씩 각계 전투로 처리를 하든 뭐든지 간에 상대방이 5명이 있든 10명이 있든지 간에 나에게 지금 당장에 맞닥뜨리는 건 한 명이에요. 한 명. 그럼 내가 지금 1대1 상황에서 한 명을 압살할 정도의 실력이 안 갖춰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수를 상대하는 거냐고요. 근데 이런 거 실전 주장하는 군특수부대 일부 분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1대1 상황 없어. 그러면 우리가 다수의 적을 내가 하는 거를 해야지. 뭐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예요. 1대1 상황에서 상대방 얼굴에 제대로 잽도 못 갖다 대는 사람이. 칼리나 이런 라탄이나 3단봉 같으면 3단봉으로 지금 준비되어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한테 손목도 제대로 못 치는 사람이 뭐 1대1 스포츠 룰이면 스포츠 스파링 필요 없다 이러면서 3, 4명일 때를 뭔가 하는 시뮬레이션 해야 된다고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뭔 말도 안 돼요. 3, 4명일 때 시뮬레이션 100날 해봐라. 1대1 상황에서 손목도 못 갖다 대면서 잽도 못 갖다 대면서. 그러니까 뭐예요? 가장 기본은 무술 스파링 경험치를 어느 정도 레벨까지는 올려놓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미군 특수부대에서 도입한 종합 격투기 스파링 훈련 체계 얼마나 좋아요. 타격 그라운드까지 다 한꺼번에 해결되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도검류 나이프 스파링 훈련 체계만 넣으면 되잖아요. 그 우리 수련회에서 하는 나이프 스파링 훈련 체계 이런 거 넣으면 되잖아. 제가 답답해서 이 지금 수련 모임을 만들었거든요. 지금 제가 그동안 본업 분야에서 가르친 분들이 이제 군 특수부대, 최고 특수부대 분들 다 했어요. 다 전역하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직 경찰 특공대원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 선생님으로 초빙해서 서로가 재능 기부하면서 이제 저는 제가 이제 도검류나 이런 무술가니까 스파링 훈련 체계만 교육 프로그램 개발자도 하잖아요. 그래서 스파링 교육 이제 도검류, 그 다음에 맨손 스파링 훈련 체계 만들어 놓고 이제 서로 간에 훈련할 수 있게끔 실용적인 훈련이 되게끔 하는 게 지금 이제 방향성이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걸러 들으세요. 예, 이제
스포츠 1대1 스포츠 룰, 뭐 복싱이나 종합격투기 1대1 스포츠 룰은 실전과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군 특수부대 전역자가 있다면 이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배예요, 초짜배. 진짜 초짜예요, 초짜. 제가 누구누구 지금 되게 유명한 분 누구누구 사례를 들어서 이분들이 그 저희 수련 모임 때 나와서 어떤 식으로 행동했는지 제가 말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그거는 또 다른 신뢰되는 문제인 것 같아서 제가 말은 안 할게요. 말은 안 하는데, 그 전부 다 초보자들이나 하는 얘기고 이 본질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예. 군 특수부대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게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기술 분석할 건 없고, 솔직히 여러분들이 봐도 지금 실력 차이 많이 나는데, 제가 이제 솔직히 단적으로 얘기하면 보호 장비가 없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만 선수님이 되게 이제 조심스럽게 한 것 같고, 예,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런 세상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진짜 실제로 있다면, 본인이 그 세상 속에서 벗어나고 싶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안전하게 체육관에서 안전한 보호 장비를 끼고, 그리고 하시는 분도 감정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진짜 저 사람의 세상을 깨워주는 마음에서 내가 저 사람 나와 같은 프로 선수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전심을 다해서 스파링에 임해 주시면 이제 그 세상 속에 갇혀 있는 분들도 그게 깨어나면서 한층 더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리뷰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